무료 관광버스 단골이 된 혜숙 씨. 사람들은 그저 젊은 남자만 밝히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지만 매번 같은 버스만 고집하는 그녀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혜숙은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느새 59이 되었구나 싶었죠.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히 빗어 올리고 수십 년 전 딸이 사준 낡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또 나가시는 거예요? 아래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계단에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혜숙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오늘은 강화도 가는 날이에요. 무료 관광이라지만 결국 뭔가 사라고 하잖아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딸한테 용돈이나 보내지 그래요. 혜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거든요. 딸과는 연락을 끊은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냥 답답해서 나가는 거예요. 혜숙은 대충 둘러대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몇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더군요. 다들 비슷한 연배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버스가 도착하자 혜숙은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자리는 주로 떠들썩한 분들이 차지했고 혜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특정한 사람을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혜숙의 시선이 운전석역 가이드석에 고정되었습니다. 28살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박현우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그 청년을 볼 때마다 혜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화도 여행을 함께할 박현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혜숙은 2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혜숙은 미혼모였어요.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고 도망갔고 혼자 아이를 키울 형편도 되지 않았죠. 결국 아이를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품에서 떠나보낸 아이가 현우였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훌쩍 자라서 사람들 앞에 서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현우를 발견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무료 관광을 나온 김에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이었는데 가이드로 나선 청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코끝, 눈매, 말투까지 어린 시절 자신을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혜숙은 현우가 가이드로 나서는 관광 일정만 골라서 참석했습니다. 현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죠. 혜숙은 항상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어머니들, 점심시간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쉬어 가실까요? 현우가 말하자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혜숙은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내려서 현우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키도 제법 크고 어깨도 넓어졌구나 싶었습니다. 휴게소에서 혜숙은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현우를 관찰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사진도 찍어주고 참 친절하더군요. 마음씨 좋은 집에서 잘 자란 게 보였어요. 내가 키웠다면 저렇게 밝을 수 있었을까? 혜숙은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더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죠. 버스에 다시 올라탄 혜숙은 현우가 능숙하게 관광지 설명을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목소리에 힘도 있고 유머도 적절히 섞어가며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제법 경력이 쌓인 모양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해숙을 두고 또 뻥튀기 하나 얻으러 가는구나 하며 수군댔지만 해숙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강화도에 도착해서도 해숙은 현우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관광객들을 인솔하며 설명하는 모습,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응해주는 모습, 어르신들이 걷기 힘들어하면 팔을 내어 부축해주는 모습까지 참 괜찮은 사람으로 자랐구나. 해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어요. 입양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으며 자란 게 분명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멀리서만 지켜봐야 할까요? 아니, 아예 다가가지 않는 게 현우를 위해서는 더 나은 일일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단 한 번이라도 현우와 대화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아들아 라고 불러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해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화도 관광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현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계속 현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해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찾는 아이 진짜 맞습니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설마 누군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해숙은 급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요. 문자를 다시 읽어봐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찾는 아이라는 말이 현우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해숙은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해숙은 답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의 비밀이 더 퍼질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틀 후 해숙은 또 다른 무료 관광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소래폭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다행히 이번에도 현우가 가이드로 나섰습니다. 해숙은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현우를 지켜봤죠.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해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관광 자주 나오시나 봐요? 저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 해숙은 고개를 돌려 그 남성을 봤어요. 나이는 60 정도로 보였고 인상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이봉열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네, 가끔 나와요. 저도 단골이에요. 이봉열이라고 합니다. 아, 저기 가이드하는 청년 알아요? 박현우 씨. 참 친절하죠. 보결이 현우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해숙의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이 사람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가이드니까 친절한 거겠죠. 해숙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보결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저 청년을 자주 보시는 것 같던데요. 저번에도 그 저번에도 해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킬까봐 조심했는데 결국 누군가는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사람이라 어머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외로우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보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혹시 저 청년한테 특별한 감정 같은 거 있으신 건 아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해숙은 깜짝 놀라서 복열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현우를 좋아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숙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복열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요즘 나이 차이 나는 연애도 많잖아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 청년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한데. 해숙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왜 저 청년이 나오는 관광만 골라서 참석하세요?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복열의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현우가 나오는 일정만 골라서 참석한 게 맞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저도 혼자 사니까 외로운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눈치채고 있어요. 복열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몇몇 어르신들이 해숙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해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복열이 다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제가 저 청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해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복열이 현우에 대해 뭘 알고 있다는 걸까요? 혹시 현우의 과거, 입양된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요. 복열이 수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숙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이 사람이 대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접근하는 걸까요? 인천 소래포구에 도착해서도 해숙은 복열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현우를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복열이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더욱 불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복열이 해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해숙은 마지못해 복열을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복열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 문자 받으셨죠? 제가 보낸 거예요. 해숙은 깜짝 놀라서 복열을 쳐다봤습니다. 역시 그 정체불명의 문자를 보낸 사람이 복열이었던 거예요. 왜 그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머니가 저 청년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 예상이 맞는 것 같네요. 복열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설마 정말로. 복열이 말을 멈추고 해숙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해숙은 불안했습니다. 복열이 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현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던 소중한 시간들이 이제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열과의 대화 이후 해숙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뭘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현우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어요. 결국 해숙은 또 다른 관광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버스에 오르자마자 해숙은 복열이 이미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복열은 해숙을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해숙은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현우가 평소처럼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따라 현우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해숙은 현우를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양평에 도착해서 1시간 정도 관광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해숙이 현우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여성 하나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그 여성의 목소리에 현우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밝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해숙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누나, 여기까지 왜 왔어요? 현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30살 정도로 보였고 현우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옷차림도 단정했고 뭔가 교육을 잘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셔서 왔어. 요즘 일이 힘들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이드 일이 좀 바쁠 뿐이에요. 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어서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해숙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현우에게 누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현우는 입양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환경에서 자란 모양이었습니다. 현우야, 너 혹시 이상한 일 없었어? 최근에 누가 너를 지켜보거나 그런 일 말이야. 그 여성의 말에 해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자신이 현우를 지켜보는 걸 누군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가 그러시는데 요즘 관광버스에 이상한 아줌마가 자꾸 나타난대. 너만 쳐다본다고. 해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양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누나,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그냥 관광객들이잖아요. 현우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그 여성은 계속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해당 인물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그 아줌마가 너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하셨어. 마치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다고. 해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때 복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복열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현우와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해숙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저분이에요. 그 여성이 현우에게 속삭이며 해숙을 가리켰습니다. 해숙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현우가 해숙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현우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해숙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현우 씨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복열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해숙은 깜짝 놀라서 복열을 쳐다봤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요? 현우의 누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현우 씨가 나오는 관광만 골라서 참석하세요.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복열의 말에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해숙은 급하게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왜 이 청년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현우의 누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변 관광객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해를 그대로 둘 수도 없었거든요. 현우야,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회사에 신고해야겠어. 누나,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죠. 현우가 말렸지만 그의 누나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젊은 남자를 따라다니는 건 정상이 아니야. 그때 보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이 어머니한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당신은 누구세요? 현우의 누나가 보결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관광의 단골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현우 씨에게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해숙은 보결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일부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런 마음이신가요? 현우가 직접 해숙에게 물었습니다. 해숙은 현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현우와 대화를 하게 되다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를 보면서 아들아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럼 왜 저만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우의 말에 해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관광객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누나, 그만해요. 괜찮다니까요. 안 돼, 현우야. 이런 일은 분명히 해야 해. 그때 현우의 누나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현우야, 넌 이 여자를 아직도 몰라? 이 아줌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널 버린 여자야. 그 말에 해숙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의 양가족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현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뭐라고요? 이 여자가 바로 너를 낳아놓고 버린 친엄마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야. 해숙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현우의 표정은 충격과 당황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버스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어요. 주변 관광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런 친아들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같은 말들이 들려왔거든요. 버스 안에서 해숙은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들통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현우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충격받은 눈빛, 당황스러워하는 모습, 얼마나 지났을까요? 보결이 버스에 올라와 해숙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해숙은 고개를 들지도 못했어요. 보결이 왜 자꾸 자신에게 접근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들통날 일이었어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죠? 왜 그런 말을 했어요? 해숙이 억지로 목소리를 짜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현우 씨 누나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보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해숙은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 보결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현우 씨에 대한 자료를 좀 갖고 있어요. 입양 기록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보결이 정말로 현우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갖고 계세요? 저도 이 일을 오래 했거든요. 관광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복열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 게 보였어요. 여기 현우 씨의 출생증명서, 입양 확인서, 그리고 양부모님이 작성한 성장일기까지 다 있어요.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런 걸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움이 되실까 해서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복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무슨 조건이요? 어머니, 간호조무사 출신이시죠? 그 경력을 좀 빌려주셨으면 해요. 해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건강식품 판매인데 전문가 인증이 필요해요. 어머니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좀 활용하고 싶어요. 건강식품이요? 네, 관광버스에서 파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좋은 제품들이죠. 어머니가 전문가로 추천해 주시면 잘 팔릴 것 같아서요. 해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일 못해요. 왜요?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해숙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복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현우 씨 자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복열이 봉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해숙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긴 했거든요. 그냥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안 되죠. 저도 이런 자료를 구하느라 고생했거든요. 공짜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버스에 현우와 그의 누나가 올라탔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누나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둘 다 해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로웠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현우 씨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시잖아요. 복열이 계속 부추겼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 자료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복열이 봉투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해숙은 무심결에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현우의 출생증명서였어요. 정말로 자신이 낳은 아이가 맞았습니다. 출생시간, 체중, 키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두 번째는 입양 확인서였습니다. 현우가 생후 3달 만에 박씨 가문으로 입양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양부모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사진부터 초등학교 입학 사진까지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자신이 보지 못한 현우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더 보고 싶으시죠? 복열이 말했습니다. 해숙은 정말로 더 보고 싶었어요. 현우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건강식품이라는 게 정말 괜찮은 제품인가요? 물론이죠. 어르신들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서 전문가 추천이 있으면 좋겠어요. 해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현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일에 휘말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열이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해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열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거절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우에 대한 정보가 간절히 궁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열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현우는 버스 앞쪽에 앉아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숙은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로 현우와의 관계는 끝인 걸까요? 버스에서 내릴 때 복열이 해숙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어머니,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요. 해숙은 명함을 받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숙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현우의 충격받은 표정, 그의 누나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복열의 수상한 제안까지. 과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온 해숙은 며칠 동안 복열의 명함을 들여다보며 고민했습니다. 현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마음과 복열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어요. 결국 해숙은 복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연락 주실 줄 알았어요. 복열의 목소리에서 만족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 자료들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내일 만나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해숙은 복열과 동네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복열은 약속한 대로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현우 씨가 정말 모범적으로 자랐더라고요. 성적도 좋았고 성격도 착했대요. 복열이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해숙은 현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과 기록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 사진, 고등학교 때 학급 회장을 하는 모습까지.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해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제 부탁도 들어주셔야죠. 복열이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건강식품 판매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해숙이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간단해요. 어머니가 간호조무사 경력으로 이 제품들을 추천하는 거예요. 관광버스에서 어르신들한테 판매할 때 전문가 인증이 있으면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해숙이 가격표를 보며 놀랐어요. 작은 건강식품 하나가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좋은 제품이니까 비싼 거예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죠. 복열의 설명을 들을수록 해숙은 불안해졌어요. 뭔가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에 자신이 휘말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일 못하겠어요. 해숙이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현우 씨 자료 다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복열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여기 현우 씨가 양부모님께 보낸 편지도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해숙의 발길이 멈췄어요. 현우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보세요. 복열이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현우가 고등학교 때 양부모님께 쓴 편지였습니다. 그중 한 장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빠, 엄마, 가끔 제 친엄마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져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보내셨을까요?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해숙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우도 자신에 대해 궁금해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현우 씨도 어머니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이런 기회에 관계를 회복해 보시는 게 어때요? 하지만 어제 그 일 때문에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현우 씨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머니가 먼저 성의를 보이셔야죠. 복열이 계속 부추겼어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면 현우 씨와 연결해 드릴게요.
해숙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우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 정말 괜찮은 제품인가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써봤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결국 해숙은 복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일주일 후 해숙은 복열과 함께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건강식품 판매를 도와주는 역할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복열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잠깐 시간을 내주세요.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복열이 해숙을 소개했어요. 이분은 정혜숙 선생님이십니다.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일하신 건강 전문가세요. 해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숙이 인사하자 복열이 건강식품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 제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해숙은 복열이 미리 알려준 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진짜로 이 비싼 제품을 사게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이 제품이 정말 효과가 있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해숙이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한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거든요. 얼마예요? 한 병에 30만 원입니다. 복열이 대답하자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었죠. 선생님이 추천하시니까 믿을 만하겠네요. 결국 몇 분이 제품을 사겠다고 했어요. 해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관광지에 도착해서 해숙은 복열에게 말했어요. 이거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못해요. 왜요? 잘 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너무 비싼 걸 사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요. 어머니 약속했잖아요. 몇 번 더 도와주시기로. 복열의 말에 해숙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현우 자료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해숙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현우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관광 가이드들의 어려운 현실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현우도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요즘 관광업계가 힘들어서 수입이 불안정해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현우의 인터뷰를 보니 해숙은 더욱 미안해졌어요. 현우는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복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도 함께 가시죠. 오늘 반응이 좋았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해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약속하셨잖아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어르신들한테 너무 비싼 걸 파는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복열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죄송해요. 정말 못하겠어요. 해숙이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복열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우 씨와의 일은? 그건 포기할게요. 해숙은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잘못된 일에 휘말릴 수는 없었어요.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어머니. 복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복열과의 통화를 끊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자신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현우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기회를 놓쳤지만 어르신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해숙에게
김 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혜숙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무슨 소문이요? 관광버스에서 젊은 남자 쫓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거 아니죠? 혜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벌써 소문이 동네까지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괜히 혜숙 씨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혜숙은 보결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복수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이 혜숙을 붙잡았습니다. 혜숙 씨, 정말 관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젊은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추근댔다고 하던데요. 심지어 그 사람 친엄마라면서 접근했다고도 하고. 혜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현우의 관계까지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혜숙이 급하게 부인했지만 이웃의 시선은 이미 곱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혜숙 씨죠? 저는 무료 관광 주최 측입니다. 네, 그런데요. 앞으로 저희 관광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다른 참가자들이 불편해하신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특정 가이드를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숙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제 무료 관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자 혜숙은 주저앉고 싶었어요. 모든 게 보결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보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마음 바뀌셨으면 연락 주세요.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혜숙은 보결이 정말로 복수를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혜숙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젊은 남자 쫓아다니는 이상한 여자로 낙인 찍힌 거였습니다. 마트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혜숙은 외출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현우에게까지 왜곡된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사실이었어요. 보결이 현우에게 직접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숙의 집 앞에 현우가 나타났어요. 혜숙은 깜짝 놀라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혜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현우와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현우야,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현우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당황스러우면서도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정말로 저한테 그런 감정이 있으셨어요? 혜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보결이라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관광을 쫓아다녔다고. 혜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보결이 현우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저만 쫓아다니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상처가 느껴졌어요. 혜숙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부모님이 따로 계세요. 현우가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껏 나 따라다닌 게 정말 엄마라서였어요? 아니면 뭔가 더러운 감정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현우의 말에 혜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니. 혜숙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우의 출생증명서, 입양 확인서,
그리고 자신이 몰래 써온 일기가 들어 있었어요. 이걸 봐. 해숙이 봉투를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먼저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어머니 이름 란에 정혜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응, 너를 낳았을 때 받은 거야. 현우가 다음으로 입양 확인서를 봤어요. 생후 3달에 박씨 가문으로 입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저를 보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혼자 키울 형편이 안 됐어. 아이 아버지는 도망갔고 나는 간호조무사 일을 겨우 시작했을 때였거든. 해숙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잊은 적이 없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해숙이 일기장을 펼쳐 보였어요. 현우의 생일마다 쓴 편지들, 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자신을 생각해온 친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럼 관광에서 널 보고 싶어서였어. 멀리서라도 내가 잘 자란 모습을 보고 싶어서.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해? 너한테는 좋은 부모님이 계시는데. 내가 나타나서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현우는 충격 속에서 봉투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현우가 떠나고 나자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진실을 말했지만 현우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결은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현우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매일 현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동안 보결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네 곳곳에 해숙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거든요. 그날 오후 해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 서 있었어요. 정혜숙 씨죠? 저희는 경찰입니다. 해숙은 깜짝 놀랐어요. 왜 경찰이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건강식품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에 같이 가시죠. 해숙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보결의 건강식품 판매가 사기였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해숙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결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사업이 완전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전문가 인증을 빌려 고가에 판매한 거였습니다. 정혜숙 씨가 간호조무사 자격으로 제품을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해숙은 자신도 속았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어요. 어르신들이 수백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전문가 추천이 있어서 믿고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봉열이라는 사람이 정혜숙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정혜숙 씨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해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보결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니.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이봉열이 여러 차례 정혜숙 씨를 협박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협박이요? 관광업체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봉열이 정혜숙 씨를 무료 관광에서 퇴출시키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은 보결의 복수가 이렇게까지 치밀했다는 걸 알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은 버스 정류장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현우는 해숙을 보자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현우야, 너는 어떻게 해? 보결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제가 다 알아봤어요. 현우의 말에 해숙은 놀랐어요. 뭘 알아봤다는 거야? 보결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친 거, 그리고 어머니가 거절하자 복수한 거 말이에요. 현우가 보결의 실체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도 피해자거든요. 보결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어요. 현우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보결이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에 대한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해서 녹음을 해뒀어요. 녹음기에서 보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 씨, 그 아줌마 조심하세요. 당신한테 이상한 감정 갖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 차이 나는 연애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그분이 제 친어머니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요? 그냥 관심 끌려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친엄마였으면 진작 나타났겠죠. 녹음기에서 보결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해숙은 보결이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보결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친엄마라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현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어머니께 찾아간 거였어요. 보결의 말이 맞는지. 그래서 뭘 알게 됐어? 보결이 완전히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니의 일기를 보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거든요. 현우가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보결의 말을 믿고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해숙은 눈물이 나왔어요. 현우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괜찮아. 이해할 만해. 이제 보결을 막아야 해요. 저한테 좋은 계획이 있어요. 현우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현우는 보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해숙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결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응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평소 무료 관광이 출발하는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보결은 현우가 해숙을 설득해서 다시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씨, 오늘 좋은 결정하시는군요. 보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현우가 녹음기를 켜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화해한 이유를 알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버스 안에 CCTV가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보결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 말이에요? 보결 씨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거짓 신고하고 저한테 거짓말한 모든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어요. 현우가 태블릿을 꺼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결이 해숙을 협박하는 장면, 건강식품 사기를 계획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곧 체포영장이 나올 거예요. 보결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바로 그때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보결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보결 씨, 건강식품 사기와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보결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 해숙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해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보결은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해요. 해숙은 현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현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그리움이었다는 걸. 현우의 말에 해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아들과 진짜 화해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복열이 체포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더 이상 무료 관광을 다니지 않았어요. 복열 사건으로 인한 상처도 있었고 무엇보다 현우와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해 나가는데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해숙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현우에게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왜 갑자기 이사를 하세요? 현우가 해숙의 집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복열 사건 이후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숙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여기 있으면 너한테 피해가 될 것 같아서. 무슨 피해요? 사람들이 아직도 수군거리잖아. 너도 힘들 거야. 해숙이 이삿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정말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복열의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해숙도 피해자라는 게 밝혀졌지만 한번 박힌 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사 가시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해숙은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현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충청도 작은 마을이야. 거기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할 생각이야. 해숙이 부동산 계약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작정이었습니다. 혼자서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거 익숙해. 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막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멀어지게 되는 게 아쉬웠거든요. 가끔 연락은 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해숙도 아쉬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해숙은 충청도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해숙이네 반찬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라 마을 사람들이 경계했거든요. 하지만 해숙이 만든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이 된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해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우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정도였죠. 현우는 여전히 관광 가이드 일을 하고 있었고 해숙은 반찬 가게 운영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요즘 관광객이 많아져서 바빠요. 그래, 몸 조심해.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해숙의 반찬 가게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맛있는 반찬 먹고 살아요. 천만에요. 자주 오세요. 해숙은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했어요. 현우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멀리서라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오후 반찬 가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계세요? 해숙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현우가 서 있었거든요. 현우야? 어떻게 여기까지? 보고 싶어서 왔어요. 현우가 해숙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해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갑자기 왜?
연락도 안 하고 깜짝 선물이에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몇 달 만에 보는 현우는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보니까 다 잊어져요. 현우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반찬 가게 잘 되고 있네요. 응, 그럭저럭. 손님들도 많고, 정말로 저녁 시간이 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불고기 하나 주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단골 할머니가 현우를 보며 물었어요. 아, 제 아들이에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현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어색했거든요. 어머, 아들 있으셨어요? 참 잘생겼네요. 할머니가 현우를 보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가끔 와서 어머니 도와드려요.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네, 그럴게요. 현우가 대답하자 해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정말로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손님들이 모두 가고 나서 해숙과 현우는 가게 안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 여기서 행복하세요? 응, 평온해. 그럼 됐어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현우야, 너는 어때? 양부모님은? 괜찮아요. 부모님도 어머니를 이해하세요. 언젠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숙은 놀랐어요. 현우의 양부모가 자신을 이해한다니. 정말? 네, 부모님 말씀이 어머니도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숙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 정말 좋은 분들이세요. 현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현우가 어릴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이건 뭐야? 제가 어릴 때부터 쓴 일기예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적혀 있어요. 해숙은 일기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읽어보세요. 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현우야. 오늘 반찬 좀 많이 주세요. 자주 올 거라서요. 현우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자주 와? 네, 이제 자주 올 거예요. 어머니 혼자 두기 싫어요. 해숙은 현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미리 연락해. 네, 그럴게요. 그들은 여전히 모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같은 말들은 아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기 시작했다는 걸. 해숙은 현우가 떠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여정 끝에 드디어 아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룬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해숙은 현우의 일기를 읽으며 잠들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어요.